네, 그 이상 수학 응용 서브 스터디 시간이고요. 사실 그 오늘은 어 제가 좀 정신없는 중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했고 스터디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냥 이제 잠깐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메인 스터디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심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대상의 심상을 좀 잡고 싶다 혹은 나누고 싶다 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으면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계속 하던 어떤 계산을 같이 좀 보고 싶은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드럼 코모로지에 대해서 좀 심상을 같이 잡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좀 많이 다루긴 했는데, 계산도 막 나름 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게 좀 원래 어떤 적분으로부터 적분값을 잡아내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아직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대충은 말할 수 있겠는데, 직관적으로 정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정승민 선생님이나 박광현 선생님도 있으시면 네, 알려주세요. 저도 마이어 비트리스 시퀀스 그런 심상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완벽히 딱 뭔가 이렇게 바닥을 짚고 이해한 느낌은 아니라서 좀 직관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오히려 좀 그 느낌적으로는 할 메어 비어 토리스 시퀀스를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모르고 근데 일단은 가지는 심상 같은 거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S2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단일한 차트로 이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R2나 뭐 R3 같은 이제 R2겠죠. S2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차트를 잡고 그래서 이제 오픈서스를 두 개로 찢는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세팅은 뭐 북극점에서 잡고 남극점에서 잡아가지고 그 경도 같은 거를 U 교집합 V로 쓰고 이제 그 거기에서 미분 형식이 잘 정의가 돼야 되면은 이제 어차피 그 북반구 남반구 같은 경우는 각자 다른 미분 형식 잡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니까 뭐 옳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해봤던 것들은 이제 저번 주에 그 좀 그 메인 스터디 얘기를 하면 그 1번 정의 쪽을 이제 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해봤던 거는 이제 R3 위에서 S2를 잡고 이제 미분 형식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평면 같은 것들을 잡는데 이제 그 저평면에서 미분 형식이 각각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S2 위에서 P 잡고 그 P마다 저평면 잡고 근데 저평면마다 미분 형식이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듀얼 스페이스의 원소로서. 근데 이제 뭐 이 얘기가 대체 오픈셋 그 미분 형식의 뭔가 메이어 비어 토리스 시퀀스를 어떻게 이어진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분기하 세팅에서 저평면이는 그 서로 교집합했을 때 0인 상태를 가정을 하는데 이제 그거랑 또 매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좀 이런 세팅에 대한 얘기나 혹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엠블 시퀀스에 대한 계산을 같이 보면은 이게 좋을 것 같다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계산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간을 좀 나눠서 제 생각에는 먼저 좀 드럼 포뮬러지 이야기를 한번 좀 하고 한 차례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비트 시퀀스에 대한 이야기 혹은 필요하면 계산을 한번 좀 같이 보고 오늘은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은 제 생각에 어, 우선은 그 30분씩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봅시다. 그래야 시간이 저희가
30분씩 얘기한다고 하면 한 45분씩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0분씩 한번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드럼 코모로지 화이트보드를 켤까요? 네. 음, 잠시만요. 네. 그럼 우선은 제가 조금 써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정의를 먼저 써볼까요? 아니면은 그 김찬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혹시 어떤 부분이 좀 Recording in progress. 걸렸는지 이걸 혹시 이렇게 한번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음, 그 드럼코몰로지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좀 미적분학 계산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드럼코몰로지가 FTC 이야기다 이게 완전히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나는 좀 와닿는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봐야지 이게 정말 FTC로 보일지. 근데 제가 그 선적분이나 뭐 발산 정리나 이런 것들이 FTC로 이제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기준이 지금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냥 얼핏 대충 생각을 했을 때 뭔가 FTC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 이 정도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 우선, 우선 저는, 다른 선생님들도 언제든 의견 있으실 때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저 먼저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 그냥 제일 간단한, 그냥 유클리드 공간을 생각을 하면, 유클리드 공간 뭐 예를 들면 이제 R3를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R3에, 우선은 R3에 이제 미분 형식들을 놓고, 그 다음에 아무튼 0차 드랑코홈올로지,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드랑코홈올로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R3에서 0차 드랑코홈올로지는 뭔가 상수 함수들을 보는 게 돼서 결국은 실수값 하나마다 그 상수 함수 하나씩 대응이 돼서 그냥 R1과 0차 드랑코홈올로지가 이제 같아지고 1차 드랑코홈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음, 그게 되죠. 0이 되죠. 2차도 마찬가지고 3차도 마찬가지고 사실 R3는 전부 다 0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Rn에서는 디클로즈드 컨디션이면 이그젝트가 성립을 하잖아요. 어째 혹시 뭐 말이 이상하거나 들리면 알려주세요. 그냥 저도 생각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사실은 근데 디클로즈드 컨디션일 때 바로 그 이그젝트가 된다가 그 지점이 뭔가 FTC랑 연결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차 드럼, 그러니까 R3에서의 뭐 1차 드럼 코모로지를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디클로즈드인 원폼에 대해서 이그젝트가 되는 어떤 스무스 펑션을 찾을 수 있는데 찾는 과정을 보면 그 변수별 적분 형태로 변수별 코디네이트하게 적분을 하는 식이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오메가가 i3이고 여기가 0일 때, 때 어떤 에타가 이런 f가 존재를 하는데 이때 이 f가 형태가 막 보면은 음 그러니까 오메가가 예를 들면 뭐 f1 dx, f2 dy, 뭐 f3 dz 뭐 이런 식이라고 할 때 어, 이게 맞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우선 F1을 뭔가 이렇게 선적분하고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뭔가 F2를 그냥 변수 하나에 대해서 적분하고 뭔가 F3를 뭔가 변수 하나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펑션으로 써졌던 것 같거든요. 이거 계산을 할 때. 지금 정확한 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df는 오메가가 되는 걸 보장하는 게 사실은 FTC에서 보장이 되는 형태여서 약간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R3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 그 프앙카레 렘마가 뭐 그걸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1차 드랑코몰로지일 때는 이 원폼에 대한 이 적분 형태를 이렇게 써주는 게 사실은 조금 섭지를 하면은 막 엄청 어렵진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제 기억에 이게 막 이게 2차 미분 형식으로만 오메가가 돼도 뭔가 좀 저런 F를 찾는 게 조금 확실히 좀 이게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냥 막 찾기에. 근데 뭔가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도 FTC로 써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고. 우선 그런 의미에서 드랑코몰로지를 보는 거는 FTC를 보는 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R3 같은 경우에는 FTC로 그냥 깔끔하게 모든 디클로즈드인 애들이에 대해서 이그젝트한 어떤 이전 단계 전 차수의 어떤 폼을 찾을 수 있는데, S1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TC를 뭔가 그냥 매끄럽 한 번 써서 그냥 그것만으로 정보가 전부 해소되지 않는 어떤 녀석이 있는 거고. 그래서 메이어빌트리스처럼 FTC를 적용할 수 있는 두 개로 뭔가 쪼개서 각각에서의 FTC가 적용이 되는 정보가 합쳐지는 게 필요한 뭐 그런 정도다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1에서 1차 드랑 코몰로지 계산을 할 때 그 진짜 그냥 그 미분을 잘 정의를 해서 적분을 해서 드랑 코몰로지 찾는 과정을 적다 보면 뭔가 그 과정에서 계산을 할 때도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 FTC가 도출이 되긴 하는데 FTC를 쓰긴 하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RN이랑 다른 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 FTC를 우리가 그냥 쓸 때는 어 RN에서 FTC를 쓸 때는 예를 들어서 클로즈드 커브를 주고 클로즈드 커브에서 정의된 클로즈드 폼을 적분하면 0이 되잖아요. FTC 때문에. 근데 뭔가 S1으로 도메인을 한정을 하면은 S1에서 정의된 클로즈드 폼들 중에는 그렇게 FTC를 바로 적용할 수 없는 폼이 존재를 하고 그게 이제 디세타 같은 와인딩 폼인 건데 와인딩 폼은 S1에서 클로즈드 폼이지만 사실 걔를 적분을 하면은 0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FTC로 쓸 때는 그냥 막 FTC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디셉타를 S1 위에서 적분을 해서 나온 그 값을 빼준 거에 대한 FTC를 쓰는 식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뭔가 그렇게 해야 주기성이 보정이 돼서.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FTC가 바로 성립을 안 하고 다른 0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을 주는 것 같아요. 클로즈드 커브 같은 데서 클로즈드 폼을 적분을 했는데 0이 안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RN에서 FTC가 조금 어떤 정보량이 부족한 거죠. 폼을 다 못 잡아내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약간 드람 코오몰로지에서 FTC가 하는 역할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느낀 정도로만 갖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근데 드럼 코호몰로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드럼 코호몰로지가 아니라 뭔가 MV 시퀀스 같은 거면은 FTC랑 살짝 연관을 지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드럼 코호몰로지랑 FTC랑 어떻게 연결되나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그 김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요 RN에서의 그 적분으로 표현되는 이 예시 말고는 사실 딱히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을지 잘 음, 모르겠습니다. 뭔가 예전에 했던 계산을 한번 뒤적여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정의를 보고 왔는데 드럼 코몰로지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일단 드럼 코몰로지가 저는 어떤 숫자로 떨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공간인 건가요? 네. 저희는 그 공간의 차원에 관심 있는 거고요. 음, 공간의, 그쵸, 벡터 스페이스니까, 음, 유한 차원이면은, 네, 차원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그, 조건희 교수님이 맨 처음 시키셨던 계산 중에, 네. 그, 가우스 공률을 적분하면은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그, 캐릭터? 오일러 지표가 아,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네네. 근데 네네. 그 오일러 지표가 실제로는 드람 코호몰로지를 각 차수별로 구한 다음에 각 드람 코호몰로지의 차수별 교대합을 그러니까 차원의 교대합을 하면은 그게 딱 그 가우스 공률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드람 코호몰로지의 어떤 차원들이 정보가 있을 때 그게 결정하는 위상적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음, 정도의 느낌만 갖고 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그냥 더하는 것도 아니고 교대합이잖아요. 그래서 교대합이 어디서 튀어나오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빼기도 아니고 더하기도 아니고. 교대합이 뭐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네. 0차는 그냥 더하고 1차 드랑 코물지 차수는 빼고 2차 드랑 코물 아, 차수는 더하고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음, 더하기 빼기로 하면은 되는 어, 그런 그러면은 거였습니다. 가우스 공률이, 음, 신기하네요. 네. 그 제가 이제 요거를 가져올 수가 있나? 잠시만요. 혹시 이미지 파일을 그냥 불러올 수가 있나요? 네네네. 그, 뭐지? 다른 선생님들은 잘 되는데, 막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왼쪽에 파일 업로드 보면은 이제 뭐 내장치에서 불러올 수 있는 거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군요. 제가 전에 계산을 했던 게 있는데 한번 잠깐 음.
잠깐 가져오면 어디 있지? 잠시만요. 이거다. 오, 어디가, 네. 좀 어, 옆으로 가는데요. 어, 이걸 그 락 걸면은 네. 그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막 움직일 수 있는데 아, 네, 락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 걸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락이 걸렸나요? 어, 아, 하나만 걸렸네요. 네, 지금 락을 걸었습니다. 그,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한 거냐면, G가 이제 S1에서 R로 가는 그 스무스 펑션일 때 이제 이게 언제,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되게 좀 예전에 했던 계산이라,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가 이런 어떤 S1에서의 원폼일 때 음, 이게 항상 이그젝트 원폼과 어떤 디세타에 대한 컨스탄트 배로 네,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오메가의 이게 좀 노테이션 이상한데 그 1차 드랑코로몰로지에서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디세타에서랑 같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원폼에 대한 1차 드랑코몰로지가 사실은 디세타의 어떤 정확히는 컨스탄트 배 왜냐면 이그젝트 원폼은 드랑코몰로지에서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디세타가 그 S1의 1차 드랑코몰로지의 어떤 제너레이터가 된다 약간 이거를 보고 싶었던 음, 건데 이거를 볼 때 사실 어떻게 했냐면 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오메가라는 폼을 적분을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그냥 뭐냐면요. S1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을 어떤 P점이라고 하면은 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을 한 거예요. 그 네, 함수를 FP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쭉 돌아가면서 적분을 하는데 이제 P점까지만 적분을 하는 걸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FP를 사실 중간에 차트에 대한 걸 쓰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 FP를 가지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FP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FP의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계산을 하면 그 이 F라는 함수의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DF가 뭔가 이 오메가랑 어떤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계산을 이제 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그 계산을 하다 보니 그냥 F를 가지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S1이라는 거는 사실 뱅글뱅글 돌면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F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근데 최소 연속이려면 주기함수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정의한 FP는 F2파이랑 F0가 다르거든요. 정의를 하는 것 자체가 각도로 음, 돌아가면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거를 문제가 안 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어 약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여기서 C라는 상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S1 전체를 그냥 S1 전체를 한 바퀴를 적분을 해서 2파이로 나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메가라는 생각하는 원폼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그 원 위에서의 적분한 값을 상수로 놓고 그 G를 뭔가 이 C를 빼서 그러니까 C를 빼서 보정을 해준 거를 가지고 F 틸다로 놓고 이 F 틸다에 대해서 음 계산을 해주면 이게 그 0점 근처에서 이제 빼준 효과 때문에 뭔가 음, 그
연속이 되거든요. 미분도 되고. 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F tilda로 보정해주면 주기 함수성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 계산의 과정들이 다 FTC를 중간에 쓰는 게 돼서 세고, 그 다음에 이 F tilda에 대해서는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하면은 G-C D 세타가 나와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G라는 거는 C D 세타 플러스 D F tilda인데, G가 지금 뭐냐면 아, 되게 뭐 좀 뭔가를 잘못 썼나? 뭐를 좀 잘못 쓴 것 같네요. 아, 여기가 G D 세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G D 세타가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냥 임의로 잡았던 원폼인데, 이 음, 원폼이 저 F 뭔가 보정해준 F tilda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져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1차 드람 코홈롤로지 상에서는 이 요게 이 텀이 날아가기 때문에 요것만 남아서 이제 와인딩 폼의 디세타가 뭐 제너레이터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적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뭔가 그 함수를 잡는 과정에서 FTC를 사실 그냥 쓰면 안 되고, 여기서 했던 방식은 FTC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차트거든요. 네. 차트를 하나 잡고, 또 사실 여기는 지금 P1 인버스만 잡았는데, 또 다른 한 차트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되는 거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FTC의 단위는 차트별로 쪼갠 단위에서 썼을 때 되는데, 그 각 차트별로 그 FTC를 쓴 게 동일해야 돼요. 실제로 동일하게 나오고 이렇게 보정을 하면. 그래서 뭔가 S1이라고 하는 거는 FTC를 통해서 어떤 값을 내뱉을 때 이게 그냥 하나만 보고 한 단위에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좀 쪼개서 밖에 이 계산을 볼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모양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저는 무슨 이 정도 얘기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좀 흥미로워 보이는 계산인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사실 짠 선생님이나 박광현 선생님의 의문에 사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 해소가 된 건 아니긴 한데, 근데 그 말씀 듣고 약간 입실론만큼은 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좀 더 뭔가 조건을 주고 들이밀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약간 그, 뭐 이 얘기 어떻게 곡률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 사실 어딘지 아직 포인트를 못 잡겠어가지고. 아, 공률이랑요. 네. 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느끼기에는 어 그냥 닫힌 루프기만 하면은 되는 얘기인 거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굳이 S1을 잡았다는 포인트가 안 느껴져서 그 음, 부분이 어디 있는지 이제 찾는 게 사실 계산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좋은 말씀인 것 같은 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무조건 지금 방금 여기서 쓴 이 식은 S1일 필요는 무조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그냥 한 바퀴를 도는 루프인데, 이게 뭔가 각도를 이렇게 따라락 돌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쭈루룩 따라가는 어떤 음. 루프라면 꼬임 없이, 그러면은 여기서 쓴 식을 사실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맞는 거죠. 호모토픽한 커브, S1이랑 호모토픽한 커브라면은,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때 뭔가 박찬호 아,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림과 따르면은, 얘를 이제 조금씩 늘려서 이제 만들면은 S1가 이제, 지금 생각하시는 이제 커브가, 그런 루프가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S1을 조금씩 구부리거나 늘리면은 만들 수 있는, 예, 음, 그런 친구에 대한 그 모임을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였어요? 사실 음 근데 이게 오히려 가우스 공률이 원 위에서 1이다 보니까 사실 어딘가에서 나 이미 계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보통 S1, S2 이런 식으로 단위원 단위구로 잡으면은 생각보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음, 계산 같은 것들이. 맞아요. 실제로 사실 저희가 구를 가지고 보지만, 예를 들면 엘립소이드나 음. 타원형이나 아니면은 그냥 원도 그냥 원이 아니라 사실 타원 위에서 아마 잡고 그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그 정확히 음. 원에서의 와인딩 폼 디세트는 아닌데 그 곡률에서 계산되는 그 저번에 저희가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네. 기준으로 보면은 적분했을 때 정수값이 나오는 건 똑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연관이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음. 혹시 생각이 나서 말해봤습니다. 네, 아마 그러면은 결국에는 뭔가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면 어디서 약간 캔슬아웃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뭔가 직관적으로는 이제 그 디세타로 표현되는 부분에서 뭔가 음, 이제 약간 차트와 이제 좀 자코비안 같은 것들이 좀 캔슬아웃 되는 센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해본다면 음, 그러니까 사실 뭔가 만약 달라진다고 하면은 약간 결국에는 약간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유력한 후보잖아. 음, 이쪽 계산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약간 결국에는 치환적분 하면서 이제 그 값이 보정이 돼야 결국 똑같은 결과 나올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거고. 정확히는 저희가 그 곡률이 DS분의 D세타인 점을 그때 좀 생각을 좀 고민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결국에는 뭔가 그, 정 어디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D세타를 이제 곡률과 어떤 DS로 적는다고 하면은 이제 음, 여기에서는 그 곡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좀 반대로 빠져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지금은 G세타로 적혀 있지만은 얘를 이제 실제로는 그 S에 대해서 기술할 때 발생하는 무언가가 이제 곡률과 상쇄되어야 뭔가 이제 좀 말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아니면은 뭐 적분 영역 자체에서 뭔가 발생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가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 네, 그런데. 음, 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도 같고요. 말이 성하기도 하고. 네, 아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 계산을 해본 게 아니니까 그게 정확히 어떤 포인트가 에서 좀 비틀어줘야 그게 눈에 딱 명확하게 보이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저희가 이때까지 뭔가 했던 계산대로라면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뭔가 이제 어떤 곡선의 같은 패곡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불변한 것들을 보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잠깐. 이게 좀 예전에 했던 계산이라서 사실 위계산을 그냥 세타에 대해서 막 계산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으로 해서 공률을 적분하는 거를 넣는 식으로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게 넣어도 뭐 좀 다른 어떤 뭔가를 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잠시만 저거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음 드랑코 홈올로지 이거 드랑코 홈올로지 사실 좀 정확하진 않은데 S2에서 베이어비에트리스 시퀀스 써서 그 드랑코 홈올로지 계산할 때도 어 뭔가 이렇게 막 쪼개놓고 각각이 막 프로스트 아이소모피즘 스로렌 같은 거 써서 막 이미지 커널로 자르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드랑코 홈올로지 막 확인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각 그 연결되는 벡터 스페이스들이 동형인 거를 확인을 할 때 그 동형이 되는 맵이 뭔가 적분값을 기준으로 항상 맵이 정해졌던 것 같거든요. 어떤 폼이 있을 때. 그래서 약간 실제로 드랑코 홈올로지의 각 원소들을 구분 지어주는 거는 적분값이지 않나 그냥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R1에서 원폼은 원폼이 있으면 음, 이렇게 하지 말고 R2를 생각을 했을 때 R2상에 R2상에 잘 정의된 원폼을 생각을 하면은 R2상에서 정의된 원폼은 항상 R2상에 정의된 원폼이 클로즈드면은 항상 이그젝트잖아요. 그러면 R2상에서 어떤 클로즈드 커브를 잡아서 거기 상에서 적분을 하면은 전부 다 값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R2상에서의 원폼의 어떤 클로즈 커브 상에서 적분값이 전부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거고, 드랑코 호모로지에서. 반면에 S1 같은 경우는 0인 것도 있겠지만, 0인 거는 예를 들면은 그냥 R2 전체에서 잘 정의됐던 원폼이면 S1 상에서 적분했을 때 0이 되겠죠. 하지만 디세타 같은 거는 R2에서는 정의가 안 되지만 S1에서는 잘 정의가 되는 원폼이니까 그런 디세타는 적분값이 0이 아니라 어떤 정수값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값이 달라지니까 거기로부터 그 코홈롤로지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구분하는 것이 결국은 적분값이 차이로 구분이 된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잠깐 좀 말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적분 값으로 뭔가를 구별하기에는 그 토러스에서 생각해 봤을 때 토러스 세로 감고 가로 감고 있잖아요. 그게 D세타랑 D p가 그걸 감지해 준다고 하면은 어
가로로 한 바퀴 감는 곡선에 대해서 d 세타를 적분하면은 이 파이가 나오겠지만 사실 d p를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도는 곡선에 대해서 세로 방향을 감지하는 와인딩 폼을 적분하면 꽝이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뭔가 적분 값만 가지고 구별이 된다고 구별이 그러니까 적분값이 0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별이 가겠지만은 그 0이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그 어떤 의미에서의 독립적인 그런 폼들의 개수를 세는 것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분값만으로는 뭔가 이게 어떤 폼인지가 분간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적분이 일종의 이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적분이 그 어, 폼의 베이시스를 찾아주는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토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도는 그러니까 이제 적분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좀 뭔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드랑코 호몰로지를 생각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토러스의 1차 드랑코 호몰로지는 그 가로로 가로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그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코션트 맵으로 이렇게 붙이고 붙인 요걸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X축 방향으로 감는 폼 D세타 1, Y축 방향으로 감는 폼 D세타 2가 있어서 토러스의 원폼은 그 D세타 1과 D세타 2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토러스의 1차 드랑 코홈롤로지는 2차원이고 그거를 스팬하는 두 베이시스가 네, 그죠. D세타 1, D세타 2다. 약간 이렇게 사실 뭐 제가 지금 이걸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 만약에 요 방면을 라인 1번, 요 방면을 라인 2번이라고 하면은 라인 1번을 가지고 적분을 해서 값이 이제 0이 튀어나오는지 아닌 값이 튀어나오는지를 가지고 뭔가 그 디세타 원 방향의 어느 성분을 측정을 하고 D세타 1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감지를 한다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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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L2 방향으로 적분을 하면은 디세타 2 방향의 성분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C1 디세타 1 더하기 C2 디세타 2가 오메가일 때 이거를 L1 방향으로 하면은 얘는 이제 C1이 나오는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폼 사이에 어떤 그 내적이 있다면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쓰겠습니다. 뭔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폼과 적분 영역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 여기로 트로스로 치면은 1차 미분 형식들을 다 디텍트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대응되는 어떤 적분 영역도 적분 영역, 이 적분 영역에 대한 베이시스들에 대해서 적분 영역의 베이시스별로 적분을 해줘야 모든 가능한 방향이나 폼을 디텍트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아닐까. 이 말이 좀 이상한 적분 영역의 베이시스라는 게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러네요. 적분 영역의 베이시스. 뭔가 아무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러스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뭔가 적분으로만 토러스의 구조를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뭐 L1이 L2랑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형이 안 되잖아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토러스의 구조를 알고 있는 음, 상태에서. 근데 그런 것조차 모르고 이제 뭐 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지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적분으로 뭔가 구조를 탐구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세팅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여기는 약간 적분을 어떻게 하면 내적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네, 방금 이 적어주신 거에 대해서 네, 되게 재밌는 주제 같아요. 뭔가 약간 이거 이렇게 적어야 되나? 저희가 음 기본적으로 뭔가 스톡스 정리를 생각하면은 뭔가 이런 걸 보고 있었나? 는 그렇죠. 저 그러면 저 바운더리랑 익스트리어 디리버티브는 사실 서로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 같은 그렇죠. 그런 그런 거지 않나? 근데 체인룰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좀, 그, 치환적분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L1W가 있으면은 얘를 이제 저희가 뭐 T에 대해서 어떤 그 있고 이제 여기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약간 뭐 있고 약간 D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약간 이제 어떤 그 함수 공간 같은 거 생각하면은 얘가 이제 적분꼴로 그 이런 식으로 내적꼴로 정의를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음, 이 맥락에서는 정말로 이제 내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아,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네. 네, 그 아까 전에서 위에서 했던 내용에서 이제 그 그 곡률이 사라지는 부분이 이제 적분 영역에서 사라지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뭔가 곡률에 대해서 이제 그 어디선가 캔슬아웃이 돼야 된다 음, 했을 때 이제 그거 중에 원인을 차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실제로는 그 적분 영역을 이제 뭐 경계값으로 바운더리만 보면은 어떤 곡률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던가 해가지고 그 문 형식의 곡률의 정보가 캔슬아웃 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저희가 뭔가 불변량 같은 거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거 사실 이제부터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는 마침 일부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처음 시작은 왜 FTC가 드랑 코모로지로 연결이 되냐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은 없이 물음표만 더 많이 넣은 것 같긴 하지만요. 아무튼, 적어도 계산의 과정들 중에서 구하는 매니폴드가, RN이 아니어도 FTC가 중간 계산 과정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근데 물론 이제 정말 그래서랑 코모로지가 FTC냐는 아직 더 가야 할 질문이라는 생각을 남긴 채 우선 1부는 잠깐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박강 선생님의 방금 말씀이나 아니면은 지금 김민호 선생님의 그 노트를 기준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여기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토러스에서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계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세팅 자체는 좀 편한 걸로.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곡률이 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형태였으면 좋겠어서 S1으로 음, 한다면은 그 반지름에 대한 어떤 그 1이 아니라 뭐 R로 둔다거나 뭐 2로 둔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두고 이제 계산을 해보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적분 값이 어떻게 내적이랑 연결될 수 있을지 좀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그 방금 김문현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거 듣고 그 FTC랑 이제 드랑 코몰로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잠깐 얘기해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네. 네. 이게 드랑 코몰로지라는 게 이제 이그젝트 폼이랑 클로즈드 폼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그젝트 폼이 다 적분했을 때 0이 돼가지고 이제 값이 안 나오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 값이 안 나온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제 그건 이제 FTC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운더리가 0인 걸 보고 있으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클로즈드이면서 이젝트가 아닌 애들을 본다는 게, 이젝트가 아니라는 뜻이 FTC 관점에서 보면은 안티데리베티브가 없는 애들이란 뜻인데, 그런 애들이 이제 FTC가 잘 적용되지 않는 애들이 이제 값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런 걸 좀 디텍트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FTC 얘기로 좀 보이는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좀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좀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레이어 비트리스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으셨었나요? 강현 선생님이나 정수빈 선생님, 네, 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오브젝트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약간 그러고 싶었어요. 알려달라. 약간 하고 뻔뻔하게 이제 나 모르겠는데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그거 말고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계산하는 방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메이어 비터리 시퀀스에 대해서는 좀 반대로 그건 심상이나 이제 직관적으로는 크게 불편함은 없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게 메이어 비터리스를 잘 알아서는 아니고 거기서 항상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지점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결국 메이어 비터리스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코어 몰로디 세팅 자체에서 오는 불편함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메어 비트리스는 아까 전승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잘 쪼개서 계산하기 위한 좋은 도구 정도로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음, 저 혹시 네, 공유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그, 뭐랄까요. 제가 MV 시퀀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일단 지금까지의 이해랄까요? 그런 거를 한번 적어보자면은, 어떤 M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일단 그냥 H라고 하는 걸로
적어 볼게요. 직방 뭐 U로 나누고 V로 나누고 해서 그러니까 I, J라고 부르고 이런 세팅이 있고 이제 또 한 번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1번으로 넘어가서 M 얘가 이제 델타라고 하는 맵으로 써지고 이렇게 쭉쭉쭉 차수를 늘려가면서 하는 세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델타 맵이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델타가 뭘 하고 있는 녀석인지 좀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조금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U 교집합 V에서의 제로폼을 M 전체에서의 원폼으로 보내주는 맵이 되는데 그럼 이 델타가 정확히 뭘 하고 있으며 왜 이게 그 제로폼에서 어떻게 원폼으로 그 정보량 어떤 위상적인 정보량을 잃지 않고 보내줄 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예를 들어서 S1이라는 거 하는 게 있고 U, V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누겠죠. 그럼 U 교집합 V는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1번 U 교집합 V라고 하고 얘가 2번 U 교집합 V라고 할게요. 그러면 델타 맵 저희가 구성할 때 어떤 폼을 뽑죠. 여기서 그 H not U 교집합 V에서 폼을 하나 뽑고 그리고 J가 이 서젝티브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시그마 타우라는 애가 존재해가지고 일단 이제 대수적으로만 따라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뭐가 되냐면은 그 좀 약간 복잡한 논리를 따라가면은 어떤 H1M이 존재해서 이게 I 알파가 D에 D 타우가 되는 그런 알파가 존재하고 저희가 델타 오메가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를 이제 이러한 알파의 동치류로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과정인지 뭘 하려고 하는 욕망인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좀 해석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욕망은 S라고 하는 거를 UV로 쪼갰으니까 여기서 S1에서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그냥 원폼 알파라고 하는 거를 뽑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래서 알파를 U로 리스트릭션 시킨 거랑 V로 리스트릭션 시킨 게 있겠죠. UV 이렇게. 그리고 U랑 V는 각각 R1이랑 동형이니까 이제 어떤 원시함수가 존재할 거예요. 제로폼이 존재해가지고 이걸 에타 U라고 부르고
이걸 에타 V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원폼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U랑 V랑 리스트릭션 시킨 다음에 걔네들은 원시함수 존재하니까 각각 이제 에타 U, 에타 V라고 네, 부르는 지금 세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에타 U랑 에타 V만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 적분상수가 좀 붙겠죠. 왜냐면은 D 에타 U는 알파 리스트릭션 U를 만족시키고 D 에타 V는 알파 리스트릭션 V를 만족시키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아무 클로즈드 폼 오메가가 붙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클로즈드 폼을 적분상수의 개념처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뭐 그냥 사실 C라고 해도 되죠. 여기는 지금 원 제로 폼이니까 적분상수 CU, CV를 붙인다고 하면은 이제 역으로 얘네들 두 개만 가지고서 다시 알파라고 하는 원폼을 복구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이제 이게 S1에선 잘 안 된다는 소리죠. 왜냐면은 디세타가 비자명한 디세타라는 얘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녀석을 그냥 처음부터 아예 디세타라고 정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비자명한 얘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디세타를 U로 제약시킨 거는 얘의 원시함수라고 하는 세타 리스트릭션 U가 존재할 것이고 V라고 하는 것도 세타 리스트릭션 V가 존재하에서 어떤 적분상수 C가 있고요. 또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일 거냐면은 이 살짝 눕혀가지고 얘를 U라고 하고 얘를 V라고 하면은 세타는 각도에 대한 함수니까 처음에 어떤 높이인 CU부터 시작해서 이 각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요런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세타 리스트릭션 U 더하기 CU입니다. 그리고 각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또 이제 높이인 CV에서 출발해서 V의 경우에는 이 각도가 점점 증가함에 대해서 따라서 점점 함수값이 증가하는 왜냐면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타 리스트릭션 V 더하기 CV 이런 함수 꼴이 그려질 텐데 얘네들을 잘 이어 붙여가지고 전역적으로 연속적으로 스무스하게 존재하는 그런 원시 함수 그러니까 알파 디세타에 대한 원시 함수를 복구를 시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U라고 하는 거랑 좀 다시 이걸 1차원적으로 그려보면은 U라고 하는 건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V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증가하는 애인데 만약에 CU랑 CV랑 같게 잡아버리면 이어 붙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설명
일단 디세타라고 하는 거에 전역 원시함수가 존재하려면 U 교집합 V1에서 같거나 U 교집합 V1이랑 U 교집합 V2에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에 U를 리스트릭션 시킨 것에 이 각각 존재하는 원시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에서 함수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 사실 지금 얘는 V라고 하고 얘를 U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V 쪽에서 먼저 함수가 이렇게 지금 적분상수가 CV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여기까지 딱 정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 반대편 U 커버에서는 여기서의 함수값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반대로 돌아서 여기까지죠.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요것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시계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각도가 감소하는 방향이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밖에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V에서는 U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니까 U 교집합 V1에서 함수값을 맞추려고 하면은 반대 방향에서는 페일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글로벌하게 붙이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또 U 교집합 V2에서 이걸 시도를 한다고 하면은 V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고, 또 이 부분에서 U에서 또 어떤 로컬 프라이미티브를 찾아서 붙여준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가 여기 지금은 U 교집합 V2에서 잘 붙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진짜로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여기까지고, 사실 델타 맵을 구성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디세타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뽑아놓고 적분상수라고 하는 CU랑 CV라는 거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유교집합 1에서 붙이든 유교집합 2에서 붙이든 그런 거를 CU, CV를 조정하면서 잘 컨트롤을 했다면, 델타 맵은 요 CU, CV를 초장부터 그냥 뽑아놓고 교집합의 네, 요 지금 요 부분 교집합에서의 그 모든 가능한 적분상수 차이들을 먼저 다 고려를 한 다음에, 싸그리 다 고려를 한 다음에 걔를 통해서 다시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원품들을 다 고려를 하는 거죠. 이게 델타 맵의 어, 하는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알파가 동치류로서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요 CU, CV 페어에 대해서 얘네들을 잘 붙일 수 없게 돼서 디스타가 나오고, 얘가 만약에 0이다 라고 한다면 트리비어라는 네, 원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역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고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CU랑 CV가 같아지는 그런 경우밖에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 H0 U 교집합 V에서 델타가 가는데, 이미지랑 커널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 다음 거고,
게 있어서 지금 얘는 이제 이미지 오브 델타니까 얘가 1차원 그리고 남아있는 게 H1, H1V인데 지금 얘는 R하고 다 동양인 걸 아니까 이렇게 보면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델타 맵의 이미지가 1이고 델타 맵의 커널이 델타 나와서 0 되는 게 1차원이죠. 그리고 i맵의 커널이 마이너스 빵 되는 게 빵이죠. 빵밖에 없고 아닌데 전단의 이미지랑 뒷단의 커널이 같아야 되니까 1이고 그리고 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꼬인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지금 H1, S1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델타 맵이라고 하는 게 이제 C랑 C가 같은 페어에 대해서는 얘가 빵이 나오고 델타 뭐 예를 들어서 A, B가 다른 게 들어왔다 하면은 0이 아닐 거니까 이미지는 1차원이 될 거고 커널도 1차원이 될 것이죠. 왜냐면은 CC 페어가 이제 C 상수 하나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커널 델타가 R이랑 동일인 거를 알 수 있고 이미지 델타도 R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제 왜냐하면 상수 선택지가 양쪽에서 두 개 선택지가 있고 따라서 지금 U 교집합 H나 U 교집합 V라고 하는 게 사실은 R하고 붙여놓은 거랑 같고 얘는 델타 맵에서 이어지는데 1 S1이고 H1 얘는 U 디렉션
H1V인데 얘는 사실상 빵이죠. 얘 I. 그래서 전단의 이미지랑 커널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미지 I, 커널 I. 그래서 이미지 커널 각각 1인 거 알았고 얘는 빵으로 가니까 이미지가 빵이겠죠. 그리고 커널 I라고 하는 게 그러면 사실상 H1S1의 차원이 될 텐데 그래서 얘가 1이군요. 네. 왜냐면 전단의 이미지랑 뒷단의 커널이 같아야 되니까 이미지 델타 1인 거 알았고 네. 이미지 I가 빵이니까 얘 이미지랑 커널이랑 더한 게 사실상 얘 차원이 돼야 되니까 0 더하기 1 하면은 1 떠서 네, 되겠네요. 그래서 이 델타 맵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나름 나름 생각한 거는 이런 직관이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이 겹쳐지는 곳에서 어떤 적분상수라고 하는 것들을 꺼내서 그 적분상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폼들을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델타 맵으로 쏴지는 원폼이 만약에 빵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그젝트 폼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 저희가 처음에 뽑아주게 되는 적분상수가 좀 참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적분상수들이어서 잘 이 각각 UV 쪼갠 것의 원시 함수를 구한 대상들을 잘 글로벌하게 이어붙일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좋은 성질의 세팅이었던 것이고 만약에 델타맵의 이미지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둘이 원시함수 각각이 뭔가에서 장애물이 생겨서 글루잉 옵스트럭션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이 생겨서 이어붙일 수가 없겠다 라고 하는 직관을 잡아보려고 했어요. 뭐, 혹시 다른 더 좋은 직관이나 약간 더 좋은 직관은 아니고 그냥 조금 비교를 하면은 뭔가 선명해질 것 같아서 만약에 R1을 생각을 하고 R1을 쭉 생각을 한 다음에 R1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하프 오픈 인터벌로 UV를 잡으면 그러면은 여기는 교집합이 되는 지점이 그냥 딱 마이너스 1,1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글루잉을 잘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각각의 U랑 V에서 어떤 폼이 들어오든 간에 뭔가 그저 적분상수가 붙는 거를 원시함수에서 잘 잡으면 사실 언제나 항상 이거를 0차 폼에서 1차 폼으로 잘 이어붙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트리비얼한 거 말고는 뭔가 그런 폼들이 나타내주는 정보가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S1은 또 겹치는 게 UV를 어떻게 나눠도 최소 두 개 생기니까 그림 그려주신 것처럼 음, 겹칠 수 없는 친구들도 뭔가 생기는 것 같고 네 폼들 그래서 중에 그 뭔가 겹쳐지는 부분이 두 개가 생긴다는 게 그 키인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한 거는 이게 어떤 위상적 모양을 결정해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적 모양을 결정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위상적 특성에 따라서 어, 어떤
그 위상적 특성에 따라서, 뭔가 모양에 따라서 이 위에서 정의된 함수와 이것들의 미분 형식들을 뭔가 이렇게 뭐 쪼개서 잘 이어붙일 수 있는지의 여하가 사실은 도메인의 모양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도메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러면 역으로 도메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여기서 정의된 함수와 이거를 미분을 해서 파생되는 미분 형식들이 이렇게 음, 잘 연결될 수 있으면 모양이 사실 단순한 것일 거고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 S1처럼 이렇게 끊기는 점이 컴파운드가 두 개가 생기거나 유클리드 V가 그런 식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모양이면은 미분 형식이 잘 글루잉이 잘 안 돼서 뭔가 그 지점에서 음, 이그젝트하지 않은 미분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어떤 이펙트가 모양에 따라서 생기게 된다. 뭐 이런 그냥 저의 심상은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양을 찾는데 이 모양을 전체를 한 번에 우리가 조망할 수 없으면 마치 그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찾듯이 뭔가 이렇게 만지면서 찾는데 그게 이제 모양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때는 한 번만 이렇게 쓱 다 보면은 이게 다 한 번에 읽히고 어떤 때는 이쪽 읽은 거랑 저쪽 읽은 게 서로 호환이 안 돼서 이거는 뭔가 그냥 이렇게 직선과는 다른 모양일 수밖에 없구나를 파악을 한다거나 저는 약간 그런 심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웨이어베이트 시퀀스를 쪼갠다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계산할 수 있는 혹은 미분 형식을 로컬하게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오픈 세트로 쪼개서 각각에서를 이렇게 보고 얘네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뭐 글루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하를 보는 걸로 결국은 모양을 찾고 싶다. 뭐 그런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형식이라는 뭔가 되게 해석적인, 그러니까 애널리티컬하고 뭔가 알제브릭한 것 같은 대상을 통해서 그거를 파악한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하면서도 아직 잘 이해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모양을 찾는데 그 위에서 정의된 함수의 어떤 함수로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저는 최근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좀 딴 얘기긴 한데 그 르레이가 메인 스터디 계속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르레이가 나비에스 토크스 방정식을 풀려고 하다가 스펙트럴 시퀀스를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나비에스 토크스 방정식은 그냥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편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왜 거기서 거기가 나오나 생각을 했을 때 그 우리가 사실 드랑코 호몰로지의 대상이 미분 형식이잖아요. 미분이고. 그래서 뭔가 근데 이제 그냥 추측하기로는 르레이가 하고 싶었던 거는 나비에스 토크스 방정식을 최대한 풀 수 있을 만한 형태로 바꾸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이것도 그냥 심상인데, 어떤 미분 방정식 형태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떤 한 공간에서 위상 구조를 바꾸지 않는 형태로 호모토픽하게 바꿀 때 드랑코 호몰로지가 안 바뀌면은, 뭔가 그거에 해당하는 해집합이 안 바뀔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변환되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미분 방정식에서부터 스펙트럴 수요를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그냥 심상 생각 정도만 얼핏 했었는데, 네, 어렵네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게 그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약간 불편한 점은 이게 사실 그런 오픈셋을 잡는 거는 상당히 저희 선택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지금 이런
델타 맵에 의해서 그런 코호몰로지가 결정되는 그런 여하가 오픈셋에 그 겹치는 부분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 결정되는 것처럼 좀 보이는데, 사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R1 같은 데에서 막 의도적으로 오픈셋에 막 세 개를 잡아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두 개가 되게끔 하면은, 물론 잘 되겠지만, 직관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잘 될 수 있다는 게 잘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오픈셋의 개수를 쪼개는 거는 최소한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오픈셋의 개수를 찾는 거여서 저희가 항상 S1에 대해서 두 개로 쪼개는 걸 생각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R1에서 뭐 두 개로 쪼개든 세 개로 쪼개든 네 개로 쪼개든 계산은 복잡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냥 R1의 어떤 위상적인 구조나 모양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S1을 세 부분으로 쪼개서 웨어비트리 시퀀스를 계산할 수도 있을 테고요. 물론 복잡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겠죠. 왜냐면 두 개로 쪼개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뭔가 제가 드는 생각은 몇 개로 쪼개는지 자체는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쪼갠 개수가 이 어, 계산을 용이한다기보다는 정보를 충분히 포착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S1은 하나도 안 쪼갠 상태로는 바로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두 개로 쪼개면 계산이 되고 왜냐면 R1과 동형인 걸로 두 개로 쪼갤 수 있으니까. 사실 만약에 S1을 세 개로 쪼갠다면은 R1과 동형인 거 세 개로 쪼개면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네, 그래서 음, 혹시 몇 개로 쪼갤지를 정하는 거는 조금 정하기 나름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양 자체랑은 조금 별개로 좀 정돈이 안 되는 생각이 한데요. 형수님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중간에 이제 그 하면서 메이어 비어 트리스 시퀀스가 아 모르니까 음 다가 이제 좀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 자체를 좀 개인적으로는 봐야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로 쪼개는 거는 뭐였어요? 이게 사실 뭐 사실 그 정확히 아직까지 드랑코 호몰로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막 여러 개로 쪼개는 거랑 뭐 두 개 쪼개는 거랑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막 뭐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 정도만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개로 두 개로 쪼개면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 정도의 나이브한 심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박광현 선생님이 더 코멘트 하실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사람마다 이제 심상이나 어떤 걸 받아들이거나 하는 거는 또 각자의 이해의 몫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박광현 선생님 그려주신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제가 가진 심상을 조금은 더 구체화한 느낌이 살짝은 들어서 좀 재밌게 보긴 했고요.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같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메인 스터디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를 썼던 게 사실은 더블 체인 컴플렉스를 썼던 거다. 그거에 대한 어떤 심상은 좀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 체인 컴플렉스부터 좀 그 난해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이런 제로 원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 나가는데 또 여기에서 한편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느끼는 그림은 이런 거거든요. 예, X, Y 축으로. 근데 여기에서 근데 모든 애들이 다 대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네 두 개가 만나는 뭔가 이런 거 얘네들은 뭐 적분 같은 걸 하면은 잘 오케이로 되겠지만 얘네들 같은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애들. 그래서 음, 되는 거면 뭐 이 정도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는 그 스톡스 정리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제 미분 형식과 그 적분 영역에 대해서 뭔가 적분으로 다룬다는 생각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정도 혹은 뭐 쓰리 공간이라면은 또 이런 식으로 뭔가 또 그레이드를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이 정도의 그냥 개인적인 심상 정도만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매치시키면은 뭐 어떤 애들은 잘 되고 어떤 애들은 잘 안 되고 뭐 매니폴드도 뭐 차원에 따라서 뭐 이제 이렇게 좀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거 있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분들이 다른 분들과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이 그림에서, 대각선이, 메인서드 교수님이 칸토어 논법 얘기하시면서 대각선으로 그리면 된다고 한 게 사실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네. 방금 그 장승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대각선으로 가는 게 스토크스 theorem 때문에 그렇게 되는 아, 거구나, 라고 방금 알았습니다. 뭐, 약간 주장일 뿐이고요. 네, 정말로 그런가에 아, 대해서는 네, 뭔가 근데 제가 네, 느끼기에는 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연결하려면 사실 그 수밖에 없겠네요. 뭔가 끝차수에서는 뭐 어떻게든 그냥 연결한다 치고. 음, 어,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약간 이제 요거는 그거잖아요. 약간 미분 형식과 바운더리 오퍼레이터를 두 축으로 해서 하나의 그 더블 체인을 뭔가 만들어서 이걸 하나로 뭔가 페이지로 놓고 음, 뭔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뭔가 호흡으로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네. 더블을 만들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뭔가 했던 거는 조금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예를 들어서 M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어 비에트리스 시퀀스를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랑 이제 각 폼에 대해서 웨이분을 취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맵이 생기고 그럼 또 여기서 또 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제 기억에 델타 맵 델타 맵을 구성할 때 막 실제로는 이제 막 폼을 볼 때 막 여기서 막 되게 얇은데 이런 식으로 막 가는 식으로 폼을 막 델타 맵을 구성을 막 하고 이랬단 말이죠. 실제로 차이를 볼 때는. 근데 아무튼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심상은 레이어 비에트리스 시퀀스도 사실은 더블 체인 컴플렉스다라는 말은
이쪽 가로 쪽으로는 이그젝쇼 시퀀스인 레이어 비에두리 시퀀스를 쓰고 세로 쪽으로는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통해서 또 늘리니까 사실은 아 레이어 비에두리 시퀀스도 이렇게 생긴 더블 체인 컴플렉스구나 라고 그때 뭔가 그런 심상을 받았었어서 아, 뭔가 이게 그럼 여기로 가는 게 델타 맵인 건가요? 여기에서? 아 여기서 사실 정확히는 그게 델타 맵인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폼에 대한 스페이스고 음흠. 그 다음에 이제 드럼 아, 코호몰로지에 대한 스페이스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이제 H0, M, 뭐 H0 사실 그 첫 번째 페이지 폼에 관한 맵에서는 음, 델타 맵이 따로 없고 음, 그렇네요. 요, 이게 네, 사상을 점점 축소해서 잡았으니까 말이 좀, 사실은 요거를 기반으로 이 드럼 코호몰로지를 또 구성을 하거든요. 뭔가 예전에 명서준 선생님이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거 뭐 증명은 너무 복잡해서 그거를 본다기보다는 아무튼 그, 이게 델타 맵인데 근데 이 델타 맵을 잡을 때 사실 그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그 폼들을 구성한 거에서 델타 맵을 어떻게 잡는지 막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왼쪽은 사실 폼이잖아요. 그러니까 폼에 대한 어떤 이런 더블 체인 컴플렉스가 위아래로 그러니까 가로축, 횡축으로 뻗는 그런 체인 컴플렉스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뭔가 코어몰로지 클래스에 대한 또 어떤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미분 형식을 가지고 폼을 구성을 하는 게 그냥 FTC들이랑 제너럴리스트 톡 스요렘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계산도 할 수 있고 쉽진 않지만 아무튼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한 왼쪽의 폼에 대한 페이지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되게 제너럴한 거여서 사실은 왼쪽에 정승인 선생님이 그려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 폼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어 비트리스 시퀀스를 통한 폼에 대해서 이렇게 더블 체인을 그린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한쪽은 익스테리어 드리버티브 한쪽은 뭔가 바운더리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더블 체인으로 만들어도 이걸 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이거에 대응되는 어떤 코어몰로지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디어가 되게 제너럴하다는 뜻에서 약간 약간 이런 그냥 되게 러프한 아이디어.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계속 계산하는 게 스펙트럴 수열이 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사실 매미분이랑 뭐 바운더리 오퍼레이터 이런 걸로 이렇게 이 체인 컴플렉스를 그렸지만 사실은 그냥 어떤 체인 컴플렉스든지 간에 행으로 가는 거 종으로 가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스펙트럴 시퀀스의 아이디어인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계산은 어렵겠지만 그냥 약간 그런 이미지인가? 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심상 정도고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추후에 계산을 내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김민호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는 근데 더블 체인 컴플렉스 자체는 사실 꼭 저렇게 적분 영역이 바뀌는 것만 더블 체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두 개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쇼트 이그젝트 시퀀스에서 롱 이그젝트 시퀀스로 가는 게 이건데, 이 과정을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이게 떠올라서 그 부분은 좀 그랬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어, 이 맵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여기 맵들을 다 이렇게 관찰을 해보다 보면은 사실 되게 트리비얼한 맵들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갈 때 굉장히 트리비얼한 맵들을 잡아갖고 합성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보량이 보존된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델타 맵이 이, 이 세로에 해당하는 이 D의 정보를 담은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저도 벌써 김찬 선생님이 쓰신 그 포인터를 쓰고 싶은데 계속 저번에도 못 찾았던 것 같은데.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 사실 저희가 요거 델타맵 이거 찾을 때 제 기억에 요 왼쪽 페이지에서 어떻게 찾냐면 여기 H0UV에 해당하는 게뭐 오메가 제로 UV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가는 선을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 1차 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이그젝트니스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그 폼을 여기에 대응된 홈홀로지로 그냥 주고 그거랑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연결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된 그 폼에 대해서 델타 맵을 그냥 여기서 여기로 연결된 걸로 보내서 여기서 홈홀로지 준 걸로 그냥 정의를 해버리면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D로 넘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김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맵 안에 사실 숨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요 왼쪽에 생긴 그 정승희 선생님이 그려주신 여기서는 뭐 말은 그냥 이렇게 했지만 코어몰로지로 넘어가면 된다고. 사실 어떻게 넘어가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혹시 네, 한 문 정도 마무리 마지막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문 정도만 듣고 네, 마치겠습니다. 저 화이트보드는 음, 화이트보드는 제가 공유를 하겠고요. 네, 혹시 한 분 정도 계실까요? 네, 그러면 따로 없으신 것으로 알고 네,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네, 마치도록